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제를 전에 이타도리 유지가 스쿠나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스쿠나의 힘이 강해져 유지 역시 같이 강해졌지만 켄자쿠를 놓치게 되고 고전 측에게 유형인물로 간주되어 공격을 받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제닌과의 술사들은 곧바로 유지를 둘러싸은 뒤 공격을 퍼붓었고 마키는 자신 때문에 후배가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생각에 도와주려고 그들과 맞섰지만 나오야의 투사주법에 의해 저지당하고 말았죠. 그들의 공격에 유지가 있던 곳은 그야말로 먼지 폭풍이 일어났지만 유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뛰어나가 술사 한 명 한 명씩 날려버렸습니다. 나오비토는 그 모습을 보고서 분명 결계로 저 녀석의 주력을 약화시켜놨을 텐데 라며 당황했는데 유지는 주력이 없었어도 몸 자체가 엄청난 피지컬을 타고난 그릇이었죠. 나오야는 그럼 내가 처리하지 라고 하며 투사주법을 이용한 빠른 이동술로 유지를 압박했습니다. 유지는 타고난 맷집으로 나오야의 공격을 버텼고 나오야는 버텨봤자 소용없다 라고 하며 더욱 공격을 퍼붓었죠. 마키는 맞기만 하고 있는 유지에게 너 이렇게 약한 녀석이 아니지 않느냐며 반격을 해보라고 부딪혔는데 유지는 마키씨의 가족을 해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고 마키는 이딴 가문은 멸족시켜버리기 나 그냥 다 박살내버려 라고 말했습니다. 유지는 그 순간 얼굴에 스쿠나 문양이 생겼고 나오야는 갑자기 유지의 주력량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것에 놀랐죠. 그 순간 그는 카이를 날려 순식간에 나오야의 다리를 베어버렸고 덤벼드는 여러 술사들 역시 참격으로 빠르게 베어버렸습니다. 마키는 스쿠나? 라고 물었고 유지의 얼굴에는 문양이 다시 사라지며 아니요 저예요 마키씨 라고 했죠. 나오비토는 방금 전 스쿠나의 문양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며 전투태세를 갖췄고 유지는 아무래도 술식을 쓰려고 하는데 이곳에 있는 결계 때문에 평소보다 스쿠나의 힘을 더 많이 빌려와서 순간 문양까지 생겨버리고 말았나봐요 라고 했습니다. 나오비토는 그 순간 유지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엄청난 속도로 옆으로 나와 유지를 날려버렸는데 나오비토는 고조를 제외한 최속의 속도로 불리우는 특 1급 술사였죠. 유지는 몇 번이나 그 나오비토의 투사주법을 파해하지 못해 공격을 허용하고 말았는데 나오비토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며 결정타를 날리려고 하는 순간 유지의 얼굴에 문양이 생기며 공격하려고 하던 나오비토의 팔이 그대로 잘려져 버렸습니다. 유지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하치를 시전해 나오비토가 움직일 수 없도록 아킬레스건을 베어버렸고 그대로 발로 차 쓰러뜨린 뒤 마키를 내리고 제니 가문의 저택을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유지에게 접근해 빠르게 공격을 했고 유지는 엄청난 주력을 가진 존재라며 긴장하면서 곧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주술고전의 2학년 특급술사 오코추타. 유타는 처형 집행인으로서 널 지금부터 처형하겠다 라고 하며 계속해서 주력을 퍼붓었죠. 유지는 그 공격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했고 이대로 피하기만 해서는 정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카이를 날려 유타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리카의 팔이 튀어나와 그 카이를 막았고 엄청난 주력을 가진 원령 리카가 나와 유타를 건든 녀석은 절대 용서 못해 라며 소리쳤죠. 마케는 그의 유타에게 이타도리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느냐고 싸움을 말리려고 했고 유타는 마키에게 어쩔 수 없어 주술계에서 내린 결정을 난 따르겠어 라고 하며 주력을 더욱더 출력했습니다. 유진이 싸울 수밖에 없나? 라고 하며 긴장을 했고 유타는 네가 스쿠나의 참격을 쓴다는 것쯤 안다. 덤벼라 라고 했죠. 유진은 유타를 향해 카이를 날렸고 유타는 그 보이지 않는 참격을 주변에 뿌려놓은 주력을 통해 인지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유지의 참격을 다 피할 수는 없었기에 몇 번은 몸에 맞게 되었는데 유타는 자신의 신체를 주력으로 엄청나게 강화하며 데미지를 줄였고 빠르게 반전수식으로 그 데미지를 회복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지의 참격들을 피하다가 이것으로 끝내주마 라고 하며 엄청난 주력포를 모아 쌓고 그곳은 광범위한 폭발이 일어나며 먼지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유지는 뭔가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이 느껴졌는데 유타는 휴, 너 엄청나게 강하구나. 좀 더 싸웠으면 정말로 죽었을지도 몰랐겠어 라고 했죠.
유지는 왜 방금 그 공격은 내가 맞지 않도록 한 거죠? 라고 물었고 유타는 주술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했습니다. 유지는 역시 그런 거였군요 라고 말했는데 유타는 계속해서 유지에게 참격을 끌어내며 여러 위치로 유도했고 유지는 그쪽에 날린 참격에 유타가 아닌 무언가가 베인 느낌이 났었습니다. 그곳에는 유타가 정말로 유지와 제대로 싸우는지 감시하기 위한 술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감시 식신을 유타가 주력포로 휘말리기에 없애버렸던 거였죠. 유타는 보조 선생님이 나에게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너를 도와달라는 말을 남겼었다고. 그래서 처형인으로 자진해서 이렇게 오고 주술계를 속이기 위한 연구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마키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유타는 지금부터 우리는 고조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한쪽은 탱겐에게 몰래 찾아가 옥문강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켄자쿠에게서 옥문강을 탈취해야 한다고 했죠. 아무래도 지금 유지는 주술계에 찍혀있는 상황인지라 탱겐과 만날 수가 없기에 탱겐과 만나는 건 자신이 할 테니 유지 너는 켄자쿠에게서 옥문강을 탈취하라고 했습니다. 유지는 켄자쿠의 위치는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유타는 그래서 내가 직접 너를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겠냐고. 사실 켄자쿠의 아지토로 추정되는 곳을 찾았지만 자신이 그곳에 가서 옥문강을 탈취한다면 고조의 봉인 해제를 돕는 게 주술계에 발각되기에 너에게 부탁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켄자쿠의 위치를 들은 유지는 유타와 서로의 건투를 빌며 헤어지게 되었고 마키는 유타를 따라 탱겐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지는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며 켄자쿠의 소굴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켄자쿠 밑으로 들어간 주저사들이 유지를 공격했죠. 하지만 유지는 가차없이 그들을 흑섬으로 때려 눕혔고 여유롭게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기척없이 다가온 토우지의 공격에 튕겨 나가버렸고 토우지는 유은을 들고서 또 만났구나 라고 하며 씩 웃었죠. 유지는 저 남자는 지금까지 만난 주저사들과는 격이 다르다며 긴장했고 토우지는 또다시 유지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 기척을 숨겨버렸습니다. 유지는 긴장하며 자신의 감각을 집중했고 토우지가 몸을 노리고 뛰어들자 뒤를 돌아 흑섬 발차기를 날렸죠. 토우지의 유온과 흑섬이 부딪히자 둘 다 튕겨나갔고 토우지는 곧바로 다시 유지에게 뛰어들었는데 칼을 날리기 전에 이미 토우지가 접근해 유지를 타격했습니다. 유지는 채술로 토우지와 맞붙었지만 채술의 끝판왕이었던 토우지에게는 역부족이었고 토우지는 적재육소에 여러 특급 주고들을 사용해 유지를 압박했죠. 결국 그 공격에 유지는 몸 곳곳이 부러지고 베이고 말았고 토우지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싱거운 녀석인데? 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의 유지는 나도 제대로 상대해줘야겠네 라고 하며 스쿠나의 주력을 더욱더 빌려왔고 그러자 유지의 얼굴에는 스쿠나의 문양이 돋아나며 부상당했던 곳들이 반전식으로 재생해버렸죠. 토우지는 그렇게 나와야지 라고 하며 다시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유지는 아까와는 다르게 토우지의 공격들을 전부 다 받아치며 그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토우지는 다시 아까 전과 같은 기습 공격을 위해 건물 뒤에 몸을 숨겼는데 유지는 예상이 되는 곳에 칼을 날려 그 건물들을 박살내버렸죠. 그런데 어느새 뒤쪽으로 이동한 토우지가 유지를 기습했는데 그 순간 유지의 몸은 화염수식이 빙그르르 둘러싸아 토우지의 접근을 막으려 했습니다. 토우지는 이따 화염쯤이야 라고 하며 파고들었는데 그 순간 유지는 화염에 닿은 토우지를 느끼고서는 그대로 뒤를 돌아 흑섬을 날렸고 흑섬은 그대로 토우지의 복부에 꽂히며 튕겨내버렸죠. 그 뒤 유지는 푸가를 씌어내 토우지를 향해 쐈고 토우지는 가까스로 그 화염을 피했는데 유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토우지가 피한 곳에 먼저 가 푸가를 들은 주먹으로 토우지를 연타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쿠나는 오 애송이 푸가를 저런 식으로 활용하다니 꽤 좋은 센스를 가졌군 이라고 평가했죠. 토우지는 그 엄청난 활약에도 가드를 올려 최대한 버텨냈고 유지는 이것도 가능하려나? 라며 토우지의 가드에 경정권을 날렸습니다. 토우지는 이건 맨주먹? 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뒤 그 주먹에 맞은 팔에 엄청난 활약의 주력이 들어왔고 그대로 토우지의 팔 안쪽의 세포와 뼈가 다 들어갔죠. 유지는 더 이상 가드를 올릴 수 없는 토우지를 향해 흑섬을 꽂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의 옆에서 짝짝짝 박수 소리가 나왔고 켄자쿠가 걸어 나오며 확실히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구나 라고 했죠. 유지는 켄자쿠를 보자마자 칼을 날려 켄자쿠를 베어버렸고 켄자쿠는 반전식으로 몸을 재생하며 어이 잠깐 이러지 말라고 난 너에게 옥문강을 넘겨주러 갔어 라고 했습니다. 유지는 그게 무슨 소리지? 라고 물었고 켄자쿠는 지금 그렇게 강한 힘을 내고 있는 네 혁과 붙어봤자 내가 질 게 뻔하니까 말야 그냥 항복하겠다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옥문강과 스쿠나의 손가락을 너에게 줄 테니 내 목숨만 살려줘 라고 했죠. 유지는 당장 고조 선생님을 내놔 라고 했고, 켄자쿠는 고조가 봉인된 옥문강을 유지에게 던졌습니다. 유지는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하지? 라고 물었고, 켄자쿠는 그건 뭐 너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니냐며 어서 그 기분 나쁜 스쿠나의 손가락들도 가지고 가버리라며 손가락 4개를 유지에게 던졌죠. 유지는 그 손가락과 옥문강을 집어들었고, 켄자쿠는 그 모습을 보고 씩 웃었습니다. 한편 텐겐을 찾아가게 된 유타는 옥문강은 뒷문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옥문강 본체를 들고 오지 않더라도 고조를 봉인해서 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뒷문에다가 흑승이나 천용모를 사용하면 고조를 꺼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유타는 분명 고전의 지하 금고에는 아직 파괴시키지 않고 놔둔 흑승이 있을 거라며 그걸 찾아서 선생님을 꺼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타는 몰래 고전의 지하 금고를 찾아가 흑승을 회수했는데, 그때 고전 내에서 주력들이 충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무슨 상황인가 싶어 밖에 나가보자 주변은 온통 불바다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스쿠나 문양을 한 유지가 있었고, 고전 측 수사들이 유지에게 덤벼들자 유지는 가차없이 그들을 참격으로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유타는 스쿠나? 유지? 도대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라고 했는데, 그때 유지 옆에 켄자쿠가 걸어 나오며 자 이제 텐겐을 만나러 가볼까?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유지가 더욱더 강해지지만 고전의 술사들과 적대하는 빌런으로 전락해버리는 과감한 전개를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